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그날, 그분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오며 세금 한 번 밀린 적 없는 분이 환갑이 넘어서 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필요한 집을 마련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다주택자가 되어 있었고 나라에서는 투기꾼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진퇴낭난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50대 초반이었던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줘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전세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아들 결혼시키면서 집 한 채 장만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마침 아들 직장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 본인이 살던 집도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을 보태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집을 사줬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했고 며느리 가족도 흡족해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아들 차례였습니다. 둘째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형에게 집을 사준 마당에 동생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목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시골집을 팔아서 도와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사신 집인데 어떻게 팔 수 있느냐고 그냥 전세로 시작하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완강하셨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나면 큰 집이 필요 없으니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은 시골집을 파시고 작은 지방도시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둘째 아들에게도 신혼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 가장은 이제 세 채의 집과 관련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 한 채, 큰아들 명의로 사준 집 한 채, 작은 아들 명의로 사준 집 한 채였습니다. 아들들 명의로 되어 있으니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혼자 사시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식으로서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는 아파트는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려면 더 큰 집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같은 단지 내에 좀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기존 집을 팔고 큰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집을 산 사람이 잔금을 늦게 치르면서 새 집의 잔금 날짜와 겹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 달 정도 두 집을 동시에 소유하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새로운 규제가 발표됐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하는 것뿐인데 한 달간 2채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서 다주택자로 분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집도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입 당시 부모가 대금을 냈다면 그것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저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게 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시던 지방의 작은 아파트, 그 집마저 문제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집이 상속 대상이 됐는데 어머니와 자식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분도 그 집의 지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본인 명의 집 한 채, 이사 과정에서 겹친 집 한 채, 아들들에게 사준 집 2채의 증여 문제와 부모님 집의 상속 지분까지 어느 순간 5채 주택과 연루된 다주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추징까지 계산해보니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대출의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팔려고 해도 문제였습니다.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팔면 손해였습니다. 게다가 아들들 명의의 집을 팔자니 아들들의 신용과 향후 주택 구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님 집은 어머니께서 여전히 살고 계시니 팔 수도 없었습니다. 진퇴낭난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다고 하니 부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집은 여러 채지만 현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금과 대출 이자로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면서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은 세금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투기꾼이라고, 서민들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재미 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단 한 번도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들 결혼시키고 부모님 모시고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해서 집을 마련했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책도 밀려왔습니다. 그때 아들들에게 집을 사주지 말걸, 차라리 전세로 시작하게 할걸, 부모님 집을 팔지 말걸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자식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봉양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실제로 돈 벌려고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까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면서 진짜 투기꾼과 불가피한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다가는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들들과 앉아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 이전이나 증여 신고를 정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지원 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 제도나 특정 사유로 인한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구청에 문의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